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좀 그동안 개인 사정이 있어서 동영상을 좀 올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자주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사안이고 미묘한 사안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님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택시 사업은 말이죠.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택시 사업에 대한 어떤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택시 너무 불친절합니다. 승차 거부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 한 6년 정도를 한 달에 한 10번 이상 택시를 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번 정도 택시를 탔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많이 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택시를 타서 어디를 가자 이렇게 목적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반 이상 한 60% 정도의 기사님은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시청에 가자, 종로에 가자, 김포공항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라는 대답도 없어요. 일체 대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도 당연히 말을 안 하겠죠, 그죠? 물론 말을 많이 해도 좀 귀찮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기사님들은 타서 도착할 때까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도착을 하잖아요. 내가 차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정말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기사님들이 전체의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 50% 정도 이상의 되는 그 기사님들은 그냥 내가 택시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타고 알아서 내려라. 예, 그런 거예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웬만하면 어딜 가자 이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디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거조차 확인이 안 돼요. 계속 어디 가는지 봐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도심에서 밤늦게까지 회식을 한다든지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11시 12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그 복잡한 번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은 많고 택시는 없으니까 이 기사님들이 오른쪽 창문 이렇게 조금 내리고 한 이만큼 내리잖아요, 그죠? 이만큼 내리고 어디 가시냐고. 그럼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가죠. 그런 경우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요 승차 거부거든요. 근데 분명히 법적으로는 승차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승차 거부를 신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신고를 하고 승차 거부를 했다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하려면 그 당시에 거부했던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작년 경우에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 거부 민원 건이 5천 건이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제대로 승차 거부로 면허를 취소를 당한 택시기사는 6명밖에 안 돼요. 6명. 그러니까 맘 놓고 승차 거부 하는 거죠,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택시 업계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여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그 카풀 서비스 일종의 그 차량 공유 시스템이죠.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새로운 운송수단이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속으로 반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한 결과는 이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56%고요.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을 보호를 위해서 반대한다 라는 응답은 28%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직장인들에게만 조사를 했을 때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90%가 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저는 우리나라의 택시 사업이 일종의 그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이 도입이 되어야 택시의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술혁명에 반대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단 원자폭탄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하는 어떤 인류의 그 윤리에 반하는 그런 기술을 빼놓고 아직까지 우리가 전 세계 역사상 기술혁명의 그 흐름에 반대하는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 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직업을 소멸시키죠.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865년에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기조례라고 해서 그때 당시 영국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진기 자동차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의 속도에 맞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 앞에 깃발을 든 기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자면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 마부들이 실직을 하니까 자동차는 말보다 느리게 다니세요. 이런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규제하는 속도가 한 6.4km 됐다고 해요.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 벌써 자동차는 시속 30km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부러 6.4km 이하로 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과 마부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영국은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미국하고 독일에 뒤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1896년 이 법이 폐지가 됩니다. 벌써 한 30몇 년이 지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보호할 마부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나서야 이 법을 폐지를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그 이후에 영국이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미니라든지 뭐 몇 개 이제 히트친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다른 나라로 다 넘어갔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옛날 20년, 30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없어진 직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뱃사공, 그 다음에 방문 판매, 화장품 들고 다니면서 아줌마들이 가가고 두들기면서 화장품 팔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없었잖아요. 신문 파는 사람들 없어졌죠? 인력 거꾼 없어졌죠? 전화 교환소 없어졌죠? 버스 안내양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택시기사는 정기 교육을 받는데 그 카풀 서비스 어떻게 믿고 그 운전자를 믿겠느냐. 그 다음에 카풀은 법으로 따지면 이게 합법적이지가 않다. 이런 일부 법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지금의 현재 나와 있는 규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거는 정말 아주 조그만 그 일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카풀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제일 유명한 우버, 그랩 이런 그 회사들이 있어요. 우버가요 지금 현재 전 세계 63개국에 600개 넘는 도시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레이시아 갔더니 거기 아는 사람이 어디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때는 시간이 어쩌고 하니까 택시보다는 그 우버, 그랩 이런 게 싸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랩이 더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일반 시민들이 얘기를 할 정도고 지금 베트남 가면은 우버, 그랩 이런 게 아주 그냥 시내에서 아주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답니다. 그 시민들이 택시보다 싸고 어떻게 보면 더 친절하고 더 편하고 휴대폰 딱 들고 있으면 자기가 신청한 그 차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몇 분에 도착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럼 결제 이런 거 클린하게 다 결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지금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4차 산업에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그 카풀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자율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그 구글의 그 웨이모는 벌써 지난달에
미국 그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뭐 택시의 밥그릇을 뺏어먹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요, 그 안에 뭐 센서, 카메라, 뭐 통신 장비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 되면은요, 전기차, 수소전기차 이런 걸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룸도 더 작고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 이런 거를 더 줄일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승용차 크기의 최대 한 10명까지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택시 운영비의 한 80%를 절약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결국 이 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고 편하고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이 자율 자동차는 일반 차보다 비싸니까 이거를 한 대를 사서 사업화를 해서 공유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이 자율 자동차는요, 이미 거스를 수가 없는 대세입니다. 이거는 그 뭐 운전 기사가 없어진다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관련 산업의 전체 생태 지도와 시민들의 일상 생활 패턴까지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2017년에 발표된 여러 잡지나 보고서에 의하면 15년 후에는 지금의 자동차 소유자 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일반 그 생활에서 보통 되게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출퇴근할 때 딱 쓰고 마는 거 이런 경우 많고, 그 다음에 뭐 더 쓴다고 해봐야 24시간 중에 우리가 차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일반 시민이. 그러니까 내가 차가 필요할 때는 그냥 이걸 핸드폰 띡띡띡 눌러서 신청을 하면 집 앞에 딱 오고, 내가 어디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그럼 너는 이제 다시 나 반납하겠다, 그러면 가서 얘 참도 딴 일 하고, 나는 딴 일 보다가 차가 필요하면 다시 불러서 딱 필요한 시간에만 부르면 되게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 자율 자동차가 지향하는 바거든요. 너무나 효율적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택시 업계를 지금 보호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차량 공유 시스템을 넘어서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되는 이 마당에 어떻게 우리나라만 이전 산업을 고집을 할 건가요? 대원군 때처럼 뭐 쇄국하자는 건가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내수도 모자라고 수출만이 살 길인데 어떻게 산업을 막고, 들어오는 걸 막고 나가는 걸 막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기술 혁명으로 인한 그 산업에 대한 규제는 풀고 적극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카풀이 오르냐 옳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곧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의적 사고,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전국의 택시 기사님들이 다 모여도 도도히 흐르는 저 한강물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